수세기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1910년 결국 일제의 침략 후 식민지가 돼버린 조선. 일본은 전통과 문화를 말살시키고 우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만행들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투사들이 일어나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식민지가 된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투사들을 연결할 연락망과 독립투사들과 가족들의 신변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자금력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 출신 안희재 선생인데요. 구한말부터 구국운동을 하던 선생은 일제강점 이후에는 만주와 러시아 등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독립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선생은 나라의 근간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백산상회 설립 이전부터 애국과 계몽 교육을 위해 의신학교와 창남학교, 구명학교를 세우는 데 힘을 쓰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깨닫습니다. 1914년 9월 부산 중구, 여느 때와 다름없는 거리에 새로운 상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상회의 이름은 선생의 호를 따 백산상회로 지었습니다. 선생은 고향인 경상남도 의령의 소유농지 2,000두락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이유석, 추한식 등과 함께 백산상회를 설립했습니다. 백산상회는 물, 면포, 해산물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기업에서 이루어진 자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백산상회는 영남의 지주들을 규합해 자본금 10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약 330억 원에 이르는 백산무역주식회사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설립을 돕기 위해 비밀 연락 조직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이 막중한 임무는 양산의 지주 윤현태의 동생 윤현진 열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후 윤현진 열사는 차기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이 됐고, 찰스 어빈 선교사와 최준 등 영남 대지주들의 모금액과 더불어 300억 원 가치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백산상회는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또한 독립투사 육성을 위해 기미육성회와 교육장려로 전진한, 안호상과 1940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여한 이극로 등 많은 장학생들을 각국에 유학시켜 대한민국 독립과 독립 후 국가 건립에 중요한 인물들을 키워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은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원했기에 주주들의 지원에도 적자가 거듭될 수밖에 없었고, 안희재, 윤현태 등이 단원이었던 비밀 결사 조선 국권회복단 활동이 일제 당국에 발각되면서 백산무역주식회사 간부와 대다수 주주들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백산상회는 끊임없는 감시에 발목을 잡히며 1928년에 해산됐습니다. 일제에 의해 수감된 선생은 일경의 악독한 고문과 체형 끝에 1943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병보석으로 추록된 지 3시간 만에 순국하게 됩니다. 해방 후 김구 선생은 안희재 선생과 함께했던 최준 선생을 불러 독립운동 자금의 장부를 보여주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최준 선생이 준 자금이 고스란히 장부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안희재 선생을 생각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나라와 그 후세를 위해 세워진 기업 백산상회. 백산상회는 돈이 아닌 나라를 세운 기업이었습니다. 과거 부산에 존재했던 한 기업 이면에도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대들의 구국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산상회는 사라졌지만
그 희생과 구국 정신은 이어져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